억울한 일이 생겨도 도움받기 힘들어 참을 수밖에 없었던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특별한 법정이 세워졌다. 명임시 허참과 상큼발랄 고은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판사 박지훈,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고민을 들어줄 특급 변호사 군단까지. 마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우리 동네 법정. 과연 어떤 사건이 그들을 기다릴지 그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이야, 예쁘다. 예쁘죠? 네. 여기 은은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 색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함이 주는 매력. 아, 요게 세계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은함. 네. 이 화려한 색채보다. 저는 서양화고요. 선생님은 동양화시고. 그렇지, 그렇지. 뭐. 야, 집에 딱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네, 그렇죠? 잠깐. 예. 우리가 인사를 한지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인사를 못할 뻔했네요. 네. 속상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속만 끓이고 계셨다면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법의 손길이 멀리 있는 법률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우리 동네 법정 우동법의 허참. 안녕하세요, 고은주입니다. 원장은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원주, 강원도 원주드래요, 여기가. 원주 하면 뭐 유명한 치악산, 흔들흔들 출렁다리?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긴 있어. 응? 의뢰인이 있죠. 아, 의뢰인. 맞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을 만나러 왔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사연 때문에 저희를 부르셨는지 의뢰인을 잠깐만 이곳에서 만나기로 여기서 했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아, 저기 오시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와! 젊으시네. 우동법 최초로 이렇게 젊으신 분이 오늘 출연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연 때문에 저희를 부르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원주에서 한지를 만들고 있는데 네.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부당한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부당한 문제, 예, 요리하게 가족 간의 됐습니다. 갈등 네네. 이런 것들이 네, 있구만요. 그렇죠. 그렇구나. 한지를 만든다는데 젊은 분이지만 약간 선비 느낌이 딱 나는 거 있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고민을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한지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찾아가는 법정. 우리 동네 법정. 지금 시작합니다. 한지 역사실. 한지가 진짜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지? 실내가 그래도 한지의 본고장 원주. 다양한 전시품들을 통해 한지의 역사를 감상할 수 있는 한지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한지 역사실에서는 한지를 이용하였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전해져온 전통을 지키며 새롭게 변화하는 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종이가 이제 발명이 되는 거지. 그렇네요. 그래도 웬만하면 다 보존이 잘 돼 있어요. 한지가 굉장히 오래 가네요, 이게. 한지는 거의 1000년을 간다고. 1000년을. 네, 년을 간다. 하거든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럼요. 우리 것이가 항상 좋습니다. 아, 이거가 전통 여기 이제- 한지 예, 제작 이제 제가 과정을. 이제 작업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통 한지 제작 과정인데 한지는 8가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요. 우선 당나무를 채취해서 잿물과 함께 삶습니다. 삶은 당나무를 맑은 물에 씻어주고 그 다음 뭉친 부분을 방망이질로 풀어줍니다. 곤죽이 된 당나무를 나무통에 담아 네모난 틀의 모양을 뜹니다. 물기를 뺀 다음 하루 정도 건조를 시키면 한지가 만들어집니다. 떼고 찌고 삶고 말리고 볶이고 삶고 두들기고 들고 고르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지 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0번의 손길이 간다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 장의 종이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100가지가 넘는 과정으로 한지가 만들어진다고요? 네. 전부 다 피와 땀이 그죠? 네. 노력이 배어 있는.
아니 요즘 다 이렇게 현대화되잖아요. 네, 그렇죠. 한지 만드는 것도 좀 현대화돼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아, 지금 그 한지를 편하게 조금 뜰 수 있게끔 자동화 기기가 나오긴 하는데 하는데 이제 사람이 손으로 뜨는 것보다는 이제 강도나 이런 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수제가 그러면, 다르지. 네. 그러면 전통 방식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네네, 거예요? 전통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들지만은 그게 진짜 네. 우리가 원하는 그죠? 네, 그렇죠. 한지. 저희 전통을 지켜나가려면은 예전에서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지켜야 될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과정을 보니까 한지 한 장도 진짜 소중하게 여기.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죠? 네, 그렇죠. 예, 소리 다룰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의 보람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로 좀 뻗어나가서 한지의 우수성을 좀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그런 고민 다 들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해결해 주실 분들. 자, 저기 우리 변호사 벤져스. 야, 아, 잘 오셨습니다. 네. 자주 뵙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 필요한 분들께 빨리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빨리 지금 한시바삐 좀 해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그럼 고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가죠. 예, 가시죠. 마을 주민들에게서는 어떤 고민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실례합니다. 아, 여기 다들 계시네. 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저 박민성 변호사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해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 김서암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유, 별의별 일 다 고민을, 있죠. 예, 들어볼까 하거든요. 사소한 것도 괜찮고요. 복잡한 것도 괜찮고요. 고민이 있으시면은 저희 이번 시간에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분들이 명쾌하게 좀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는 즉심즉결.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쏟아져 나올까 한번 한 분 한 분 들어볼까 하거든요. 네. 자, 어느 분부터 이야기? 제가 뭐 예. 안녕하세요. 72세 김숙희입니다. 고우세요. 건강하시네요. 저희 나이 되면은 뭐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재산 상속 나왔어. 상속. 상속은 원래 돌아가셔야 이루어지는 게 상속이잖아요. 그거를 살아생전에 미리 뭐 이렇게 정력 살아서 할 때는 정력가 되는가요? 예, 상속은 사망함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고요. 상속이라는 거는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증여라는 제도로 예, 정력. 딸도 다 상속이 되지요, 요새. 예, 딸도. 그렇습니다. 자제분한테 아들한테 더 많이 주고 딸은 또 조금 주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아, 그거는 유언을 통해서 누구는 얼마,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자제분들께서 유류분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아들한테 이만큼 주고 딸은 되게 조그맣게 줬어요. 만약에 그러면 따님분이 딸이 또- 상속 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하고 상속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유언을 해도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유리분 청구를 또 할 수 있는 할 거예요?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복잡해. 아이, 다 써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쓰고 가래도 또 부모 마음은 또 못 써요. 못 써요. 그래? 저 자식한테 얼마를 더 줘야지. 저 자식이 형편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쟤는 조금 더 주고 싶고 유언으로 차등을 둬서 유리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등을 두는 가능해요. 뭐 생전 증여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유언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유언 굉장히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그 법률적으로 방식이 완전히 고정돼 있어요. 자필 유언이라는 거는 굉장히 방식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필 유언의 경우에는 전문, 그 유언 이제 유언장 전문이죠. 그리고 뭐 연월일, 주소, 뭐 성명 이거 다 자서하시고 날인까지 다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불안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증인 2명을 같이 데리고 가서 공증인 앞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을 하게 되면 공증 비용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증 비용은 그 공증, 그러니까 상속 재산 가액에 비례해서 합니다. 비례해서 공증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공증 사무실 가면.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도가 아무리 많아도 3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용을 좀 들이시더라도 300만 원 한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확실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그러면 나중에 공증이 참 중요하군요. 네. 부모를 모시는 자식한테 더 준다는 게 법적으로 돼 있나요? 예, 특별 기여분이라고 해서 네. 부모를 이제 모시거나 어떤 그동안에 이제 모시는 데서 기여를 많이 하거나 네. 그러면 특별 수익분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 그게? 돈은 뭐 어느 정도의 뭐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참작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 기여분이라고 해서 그런데 총 재산에서 몇 분의 1, 뭐 몇 분의 1이라든가 그런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게 기여분에 그건 대해서 뭐 몇 분의 1 줘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지 그건 않습니다. 없고요. 예. 사실 생전에 어떤 자식한테 조금 많이 도움을 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자식분들은 자제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내 몫이야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들 경우들이 많아서 네. 당초에 사실상 그 부모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약간의 협의를 통해서 위류분이 침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나를 모셨던 분 자식에 대한 부분 얼마 그 다음에 그동안에 조금 더 도움을 줬던 사람 얼마라고 해서 분배를 해놓고 나중에 그거를 확실하게 공증을 해놓는 것이 나중에 후일을 자제분들 간의 이제 분쟁을 방지하는 데서 조금 더 효율적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또 고민이 있으신 분 어디 계실까요? 마당은 넓은데 나무도 있어요. 예. 먹을 그 나무도 있는데 우리가 그 집에서 뭐 전세로 6천만 원 들어갔어 시골에. 그랬을 경우에 그 주위에 있는 땅도 우리가 사용하며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우리가 가시를 좀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주인 허락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게 좀 궁금하거든. 주인이 말을 안 하니까 허락을 안 하니까 그걸 못 따먹는 게 막 대추 나무가 늘어지고 막 이런데도. 아, 그거 주인 허락 받아야 따먹는 그거 거예요? 허락 받아서 그거까지 먹어야 손해를 본 거 되나? 아니에요? 근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집만 했잖아요. 그 주위에서 전세 계약 썼을 때 네. 집만 전세를 하는 건지 주위에 밭 어느 범위에서 이거 전세다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 야 이거 이거 진짜 애매하네. 이거 진짜 우리 생각지도 못했네. 그러니까요. 이거 좀 어려운 애매해. 사안이네요. 굉장히 근데 어쨌든 어떤 집을 이제 아예 그냥 빌려준 거잖아요. 한마디로 돈을 받고 빌려준 거잖아요. 그냥 딱 집만 빌려주고 거기 있는 나무랑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분이 와서 그거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하시나요? 나무 같은 것들을? 관리는 안 했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마당 옆에 관리하시고 이렇게 뭐 저기 뭐 돼지 감자 같은 거 있는데 그걸 밭이 조금 있어요. 밭 조그만한 것도 있고 그것도 주인이 와서 맘대로 하시던데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마당을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마당 안에 있는 거. 마당 안에 또 밭도 있고? 예,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집주인분이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들어오셔서 그냥 아무 때나 와가지고 경작을 하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예, 마당 뭐 담도 없고 그냥. 담이 없나요? 예, 없어요. 담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해는 담이 있으면 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담이 없어요. 아니 근데 거기에는 집만 계약했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계약서에? 그것도 없어요. 그냥 집하고 그냥 주인하고 그냥 얼마에 계약 그냥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원래 원래 거기 뭐 보통은 보통 대지 면적 이런 게 안 써져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냥 이제 뭐 건물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대출을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주인이 와서 또 대출을 다 들어갔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담도 없으니까 뭐 자기 땅은 내 땅이요. 근데 내 나무요. 우리는 그 마당에 우리가 대출하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집을 전세를 뒀으니까 따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전용 면적이 그렇죠. 있고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계단이나 이런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공용 부분은 공유 지변을 안에 쓸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임차한 건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지 면적이 더 많고 텃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경작물이라든지 그리고 수목은 따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지 면적이 더 많고 만약에 거기를 주말 농장처럼 만약에 집주인이 와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애매한 모호한 부분이잖아요. 집주인한테 분명히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고 하시는 게 나중에 분쟁 예방에 좋은 것 같습니다. 호호, 참 감나무에 감인데 저 따먹고도 싶은데 이거 주인 따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또 그것도 좀 그러니까. 대충 땄잖아요. 주인이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인 소유인 게 명확하다면 네, 할 수 있겠죠. 네. 예, 맞아요. 빨리 나와버려요, 그 주인이. 그럼 계약할 때 대추나무의 과실은 2년 동안 따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특약을 야, 뭐 충분히 가능한 특약입니다. 대추나 떨어졌다. 발로 탈탈탈탈 밀어가지고. 가르쳐줘. 토지에 대한 임대차가 명확하지 않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 사항으로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겠죠. 예. 야, 살다 보니 또 그런 일이 있네요. 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습니까? 근데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2년 산 다음에 더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감사합니다. 특약 사항까지. 진짜 이거 몰랐던 부분이네, 그렇죠? 오늘도 즉심즉결에서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다 사람마다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의뢰인도 마찬가지일 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뢰인이 저희 우동법에 보냈던 영상이 있거든요. 네네.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의뢰인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보시죠. 강원도 원주시에는 3대째 가문의 혼이 깃든 한지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 한지를 계승하는 두 사람, 장인어른 장응열 씨와 사위 최영철 씨인데요. 결혼 후 가업에 몸담아 경력 3년째인 영철 씨. 오늘 그의 담당 업무는 한지를 발에 뜨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한지 제조 공정 전체를 담당하는 경력 30년의 한지 전문가 장인어른 장응열 씨.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조 과정이 순서대로 맞물려 이어지는 작업 특성상 추가 근무는 많은 반면에 일정한 휴식 시간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또한 습지의 물기를 빼기 위해 무거운 돌을 사용하는 등 몸을 쓰는 육체 노동의 강도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 와서부터는 이제 주 6일을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휴일이 일요일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안 되더라고요. 일의 강도는 센데. 장인어른 응열 씨가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수십 년간 쉼 없이 배우고 몸담았던 한지 작업 환경. 사위가 이야기하는 고충과는 달리 장인어른의 생각은 다릅니다.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늦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위가 시간만 되면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야,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으네. 그죠. 뭐 가족관이라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자니 또 일이 너무 고되고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래저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동법에 이렇게 의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 간에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상 얼마 정도 일을 해야 되고 얼마 정도 임금을 줘야 되고 보수를 줘야 되고 하는 문제들인데요. 가족들 간의 일을 떠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가족이라고 그 예외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인 네, 거죠? 예. 이게 뭐 적절한 뭐 근로 조건과 대가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은 네. 현재 뭐 이 굉장히 또 전문적인 기술이잖아요. 또 전통 기술이고 네. 현재 뭐 경력이 짧아서 어떤 제대로 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좀 배우고 있는 아직까지도 그런 단계에서
너무 좀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태도가 아닐까. 네. 야, 지금 두 변호사님들도 의견이 살짝 엇갈리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우동법 원주 법정에서 판결에 붙여질 사건은요. 가업을 두고 생긴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되겠습니다. 가업을 두고 생기는 가족 간의 갈등. 있네요, 이런 게. 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주 후에 원조 법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법정 우동법의 허창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은주 씨, 제가 이번 이 법정을 앞에 두고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야, 아니 본인의 일처럼 굉장히 여기 그늘 지셨어요.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아니 이게 네. 내 아들하고 우리 가족에서 일어난다면은 네.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네요. 이게 가족 간의 문제다 보니까 더 만만치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법정 우동법.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을 법정에서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판결을 내리는 우리 동네 판사 박지훈. 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사자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예, 원고 최영철 씨 본인과 네. 소송 대리인 박민성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피고 측이요. 예, 피고 측은 그 장인어른 대신에 장모이신 김남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우선 양측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원고 주장 사실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원고는 지금 피고의 사위입니다. 그 결혼한 이후 한 3년 동안 장인 장모님께서 하시는 그 한지를 돕고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가족 관계이다 보니까 그 일의 강도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어떤 보수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가족 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면 사실 일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어떤 그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근거는 사실상 친족 간의 어떤 이런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계약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어떤 준에서 그런 기준으로 한번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조정을 바라는 거 있는데요. 원고도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주십시오. 일단 아버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같이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 아버님 입장만 고수하시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피고 측 답변해 주시고요. 예, 뭐 지금 뭐 원고 측에서도 말을 했다시피 피고는 이 한지를 만드는 일을 전통 방식으로 벌써 3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이 정도의 품질을 가진 한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 그 노하우들 뭐 저희가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죠. 그 정도의 품질을 가진 한지를 만들기 위한 이 노하우를 지금 아무런 대가 없이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고에게. 뭐 누가 원고에게 뭐 이 업을 계승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일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노하우를 특별한 어떤 대가 없이 전수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원고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좀 피고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좀 피고 측에서는 괘씸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러면 이 피고 측에서도 이런 노하우 전수에 대한 소정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가족이니까 받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원고 측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피고 배우자, 피고 아내가 지금 이 법정에 나왔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자 하는 내용 있나요? 예, 글쎄요. 굳이 가족 간에 그런 또 시간에 대해서 그런 걸 논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감이. 괘씸하나요? 괘씸하지는 않지만 젊은 세대로서 좀 이해는 해요. 하지만
굳이 또 그렇게까지 따져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자, 원고는 지금 한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적정한 임금이라든지 적정한 시간, 근로시간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피고 측에서는 이거는 가족 간의 어떤 노하우 전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관계는 뭐 주장 사실은 그런 것 같고요. 증거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거, 증인 신청할 게 있나요? 예. 그 원고가 이제 한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네.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 증거 자료 제출하고요. 네. 그 원고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장금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고 측 영상을 증거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장금희 씨, 네, 장금희 씨 지금 법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또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틀어보죠. 사위 영철 씨의 업무 일과는 오전 8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출근 후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과. 작업복으로 환복한 뒤 업무를 시작하는 사위 영철 씨. 한지는 여러 가지 작업 과정이 순서대로 맞물려 생산되는데요. 한지의 주원료가 되는 당나무 채취부터 시작해 삶고 원료를 싣고 한지를 떠서 건조한 후 완성되는 고된 작업이지만 오늘은 한지 제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 한지의 모양을 뜨는 작업이 주된 업무입니다.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시까지 일을 하고 또 이제 12시 20분에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이제 1시까지 좀 쉬다가 이제 그때부터 또 일을 시작해서 6시까지 일을 쭉 하고 이제 그때 퇴근을 하게 됩니다. 작업은 오전 시간 내내 쉴 틈 없이 이어지는데요. 가내 수공업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공장.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만 그날 해야 할 작업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 잠깐 주어지는 꿀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휴식 시간마저도 날마다 바뀌는데요. 원래 1시까지 쉬고 있거든요. 1시까지 쉬는데 오늘은 좀 더 쉬게 됐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오후에도 쉼없이 몸을 쓰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오전에 모양을 떠서 겹겹이 쌓아놓은 한지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돌이나 지렛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지의 사용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계획을 짜서 5일 안에 그거를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 생각이죠. 같은데 이제 아버님은 그게 안 된다. 왜냐하면 그날에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아버님하고 계속 조율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앞서 이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그 원고는 결혼한 이후에 약 한 3년 동안 한지 만든 일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한지 만드는 일이 육체적으로 매우 좀 강도가 심하고, 피고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지 만드는 일에 이 세밀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 좀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 원고가 이 한지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상 그 장인 장모님께서 한지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보이고, 또 이 전통적으로 한지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좀 기술을 배워서 이걸 대를 이어나간다면 앞으로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젊은 나이에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한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 주 6일 정도 일을 하고, 휴식 시간도 사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규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면 어떤 좋은 취지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 간의 갈등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건 조정의 하나의 증거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자,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법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장금희. 원고 측 주신문 해주십시오. 예. 편의상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는 원고랑 어떤 관계신가요? 처의 고모. 아, 처의 고모신가요? 그 원고와 함께 그 한지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죠? 예. 많이는 안 해도 그냥 때때로 도와주는 거 바쁠 때. 어느 정도 도와주시나요? 뭐 한 달에 다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일주일만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 틀려 바쁠 때마다. 그 한지 만드는 일이 그 약간의 그 업무가 많이 좀 불규칙한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불규칙한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따로 없어요. 그냥 아침에 나가면은 계속 끝날 때까지 쭉 그냥 풀로 다 밥 먹을 시간 한 1, 20분? 그 정도 외에는 계속 풀로 가동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한가할 때도 있나요? 한가할 때는 글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그 매번 그렇게 계속? 그렇죠. 뭐 거의 뭐 일주일이면은 6일 근무하면 점심 시간 외에는 뭐 커피 한 1, 2분? 뭐 그 정도 시간? 그러면 그 일을 하실 때 그 어느 정도 증인께서 좀 힘이 드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하고 최서방 같은 경우는 좀 분야가 좀 틀려서 저는 좀 힘든 일은 아니고 저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서방의 이렇게 힘든 일은 제가 그냥 눈으로 본 거 이렇게 요즘에는 기계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기계화가 안 돼 있고 맨 손으로 다 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이기 때문에 막노동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수작업으로? 그렇죠. 다 수작업이죠. 그러면 증인께서 원고가 하는 일을 보실 때 어떤 근무 시간이라든지 일의 강도라든지 그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뭐 상중하로 따지면은 상 정도? 상 정도요? 증인께서 그 지금 일을 도와주실 때 도와주고 난 다음에 보수는 혹시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뭐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서 그냥 따로 그냥 별도로 주시는 거 정도.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원고, 사유되시는 분이 이 한지 만드는 일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더 있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두세 명은 더 있어야 돼요. 두세 명은 더 있어야 되나요? 하는 일이 여러 가지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피고 측 반대 신문 해주세요. 예. 뭐 증인은 언제부터 이렇게 뭐 한지 만드는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도와주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뭐 저는 한 거는 꽤 오래됐고. 언제부터 또 하게 됐나요? 10년은 넘었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원고가 없을 때부터 이제 쭉 이렇게 일을 도와오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원고가 오기 전에도 일을 하는 방식이나 또 그 근로 시간 같은 거는 뭐 유사했나요? 그래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지금 많이 줄은 편인가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이제 굉장히 뭐 바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 6일 정도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1년 내내 그런가요? 아니면은 뭐 1년 내내. 1년 내내. 명절 이런 때 휴가 때 빼고는 명절 빼고는 1년 내내. 1년 내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재판부에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6일을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다 5일째 근무가 되고 있는데 6일을 하는 이유가 있나? 어떻게? 그러니까 시스템상 이게 불을 끄고 켜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그 이 일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쉽게 막 와갖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문제도 있고 5일간 딱 일을 하면은 좀 월급이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일제로 많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지 공장을 운영하는데 5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상관은 없죠. 근무하는 사람 입장을 말고 공장이나 피고 입장에 봤을 때.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7일에도 상관이 없고 5일에도 그렇죠.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모든 공장이 다 마찬가지 아닌가. 근데 지금 6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저야 뭐 그닥 제가 몸으로 때우는 게 없어서
힘든 거는 저는 뭐 없고 아무래도 이게 세부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좀 받죠. 이게 너무 세부적인 거라 조그만 티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지 몸으로는 뭐 힘든 건 없고 몸으로 힘든다고 치면은 원고? 거기가 더 많이 힘들죠. 자, 원고가 지금 기술을 많이 좀 전수를 받았다고 보입니까? 한 50%? 아직 반밖에 못 받았다? 네. 네. 그래도 이거 힘들어도 이거 일을 배우면 전문직으로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하우를 좀 그렇죠. 알려준다는 것도 예,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혹시 추가 신문사항 있나요? 없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고생했습니다. 그래 들어가고 싶은 것 같네요. 원고 측 증인하고 증거를 받고요. 피고도 뭐 증거 낼 거 있습니까? 네네. 피고 측도 일단 뭐 반론에 앞서서 일단 영상 자료를 네.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일단 네. 원고가 일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그리고 증인으로 이제 그 지금 피고 측의 지인인 박영숙 씨를 네.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 영상 자료를 증거 자료로 채택하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 주시죠. 당나무를 삶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시작되는 장인의 하루. 30여 년간 한지를 만들며 하루도 빠짐없이 몸쓰는 일을 해온 장인어른 장응열씨.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들며 청년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는데요. 한지 제조 노하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배웠기에 터득한 나이테입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배울 때 참 정말 얻어맞아가면서 이렇게 뭐 남들보다 더 못하냐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예, 그 다른 사람들 4시에 나오면 난 3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예, 그러면서 참 저녁에 6시까지 막 6시 반까지 이렇게 하루 노동이 13시간, 14시간 했어도 젊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지 않게,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위도 역시 뭐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일할 때는 일을 나눠 작업한다는 두 사람. 그렇지만 장인은 사위가 항상 걱정된다는데요. 근데 물질할 적에 좀 이렇게 세게 해. 세게 빨리. 그러면서 버릴 때도 착해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꼭 멈춰서 버리잖아, 그지? 네. 그냥 멈춰서 버리는 거 그거를 자연스럽게 버려야 돼. 지켜보다 못한 장인어른 응열 씨가 직접 시범에 나섰습니다. 하루빨리 사위에게 한지 제조의 모든 기술을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인 건데요. 30년 내공의 손놀림은 역시나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닥이 이게 골아야 돼. 그래야지 저기 사방이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버릴 때도 이렇게 해서 촥 해서 버려. 그래야지 여기 앉지를 않으면서 내려간다고. 장인 응열 씨에게는 아직 꿈이 남아있는데요. 이 작업장 말고 다른 작업장에서 좀 현대식으로 좀 잘 짓고 좀 이렇게 해서 좀 품위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박물관 같은 것도 이제 옆에다 만들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사후가 좀 잘 이렇게 꾸려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가 만들려고 해요.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일이 힘들기는 뭐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고 측에서 뭐 제출하신 영상 자료 보셨겠지만 그 일을 이제 원고는 3년간 했고 피고는 30년간 해왔습니다. 10배 이상 해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지만 배우겠다는 원고를 위해서 지금 새로운 기술도 알려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전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원고가 지금 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어떤 전통 기술 그리고 우리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제 과정에서 힘든 점은 뭐 어느 직업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더 좀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보다는 좀
이런 근무 시간이나 임금 조정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예, 싶다는 점이고요. 네. 증인이 있다고요? 네네 있습니다. 네. 예. 증인 혹시 법정에 와 있나요? 네,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영수. 피고 측 신문하세요. 네. 증인 일단 저희 여기 피고 측과 네.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가요? 한 이웃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 사셨나요? 기간은? 지금까지 기간은 같이 산 지 한 10년 되는데 지금 이혼 지는 한 20년 넘었어요. 아 그래서 평소 친하게 뭐 연락도 주고 받으시고 항상 얘기하시고 네, 네, 뭐 네. 그런 이제 친한 친구분 네, 네, 사이시고 뭐 제가 듣기로는 가끔 뭐 와서 잡일 같은 것도 좀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뭐 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네네. 친구니까 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 피고인서 하는 일 종이 이거 말리는 거 이런 거 네네. 옆에서 얘기도 해주면 떼주기도 하고 그런 것밖에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원고, 네네. 우리 사위가 하는 일 때문에 피고 측에서 좀 힘들어하거나 좀 속상함을 증인한테 토로한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토로가 됐었나요? 예, 이제 이게 워낙 일이 힘들다 보니까 왔다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사위분이 하시는데 장모님 보시기에는 약간 눈에 차질 않아서 제가 보기에 하는 약간 조금 엉성하기나 하세요, 좀 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으시고 좀 이렇게 잘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말은 가끔씩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아직은 좀 손에 미숙하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속상해하시는 그런 거 얘기를 예, 들었다는 취지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원고 반대 신문 해주세요. 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 한지 만든 일을 좀 힘들다 보니까 와서 일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들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보통 지금 그러면은 어떤 분이 와서 일을 하시다가 보통 어느 정도 일을 몇 개월 정도나 그건 잘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는 건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오니까 얼굴 좀 익히다고 오늘 보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하다가 힘든 일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증인께서 보시기에 한지 만든 일이 힘든 건 사실이죠? 예. 증인께서 원고가 한지 만드는 일을 할 때 와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 2번은 봤어요. 어떠시든가요? 보니까 일이 좀 힘들게 하든가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뭐 자꾸 이렇게 꾀를 부리든가요? 아니면 꾀는 부리는 거는 못 느꼈는데 동작이 좀 느리지요. 아, 동작이. 하는 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숫자도 빨리 나오고 네. 일이 진행이 빨리 되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느린 편이에요. 하는 게. 그 전에 다른 분들이 하셨을 때 뵀을 때보다 본 것보다 좀 느렸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원고 측에서 그 느린 게 할 때 일부러 힘들어서 좀 느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정말 원래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였어요. 객관적으로 보이기에는 조금 느리게 보인다 이상입니다. 네, 재판부에서 신문하겠습니다. 뭐 소질이 없다는 거네요. 잠깐 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질이라고 있다 없던 말씀 못 드리고 어떻게 좀 계속하면 좀 장인이 나중에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니까 일단. 아주 엉성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는 아까 것 처음엔 지금 굉장히 엉성했어요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익숙해졌다. 아니 좀 낮춰야 돼요. 휴식 시간이 좀 거의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일하시다가 힘들면 뭐 커피 한 잔, 담배 한 대 정도? 뭘 그 정도는 쉬는 시간은 봤습니다. 자, 곁에서 봤을 때 이 원고, 피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로 좀 챙겨주고? 챙겨주려고 하는데 뭐 챙겨주고 좀 더 열심히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5일 근무를 하는 거는요? 예, 제가 봤을 때는 5일 근무 이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뭐 신문할 사항 있나요? 없습니다. 원고 뭐 기분이 별로 법정에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신문 하셔서 직접 해도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동이 느린 거에 대해서 행동이 느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행동이 느려 보이는 거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일의 양을 따졌을 때 보통
다른 분들이 일할 때는 1시간 반 정도를 더 일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결과물은 당연히 1시간 반만큼 그 사람들이 더 올라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시간을 뜨면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작업량을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엉성하지 않다고. 자, 증인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요. 자리 돌아가시면 좋습니다. 가족 간의 소송이다 보니까 일단 판결을 선고하는 것보다 양측의 좀 안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부분 정확하게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피고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고 측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앞서 말씀드리고 영상 증거 자료도 제출해드렸고 또 증인분들이 양측에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거는 한지 만드는 일이 모든 적이 수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 6일을 근무하고 있고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주 5일을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피고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0년 동안 한지 만드는 일로 특화를 시켜서 열심히 해온 지금까지 왔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마당에 뭐 근로시간이라든지 어떤 뭐 임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고 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그 피고 측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그 원고가 이제 사위 입장에서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이제 피고 장인분들께서 어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람을 고용하고 어떤 그 계속적인 고용관계로 문제가 또 생길 여지가 좀 충분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런 한지 일을 장인어른께 배워서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 뜻을 세우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피고 측에서 어떤 장인어른께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터득한 기술을 전수해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단지 임금을 많이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부분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걸 감안해서 임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쉴 수 있는 시간, 근로기준에 정해서 쉴 수 있는 시간, 만약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가족들 간에 어떤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당연히 없어지고 그러면 일에 파묻혀서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 한지 만든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연장선상에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근로기준법상은 주 8시간, 그다음에 일주일에 유급휴일 하나, 1일, 그리고 주 52시간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4시간마다 30분, 뭐 8시간에 1시간 정도 휴게 시간을 이렇게 주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한지 만든 일이 좀 불규칙적일 수 있고 약간 계속 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주십사라는 바람이고 만약에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엔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열심히 해야 돼라는 입장이시다면 아까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50% 정도 전수를 된 것 같다는 이제 추정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피고 측에서 만약에 이런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라는 정도의 측정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좀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니 이걸 감수하는 조건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걸 좀 이렇게 조정하는 조건을 좀 이렇게 조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고도 뭐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물론 가르쳐 주심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걸 습득을 못한 상태에서 다른 걸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너무 복잡한 상황이 돼버리면 이 한 가지를 제대로 못 배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서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장인 어르신께서는 이게 불같은 성격이셔가지고 한 번에 다 그리고 저희하고는 다르게 장인 어르신께서는 타고나셨어요.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을 못 하거든요. 그 점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네.
그리고 또 시간적인 면에서도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쉬는 시간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가족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 짧게 한 2-3시간 그 정도고 일요일도 피곤하다 보면 잠을 조금 더 자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만 보장이 되면 더 좋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어떤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정말 지금 교육이 필요하고 노하우 전수가 필요하다면 좀 일정을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뭐 6일 근무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취지인데 피고 측 뭐 이 조정안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본인들의 또 피고의 어떤 안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특별히 뭐 제가 뭐 피고와 또 얘기를 나눠본 결과 뭐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반대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제 가족 기업이고 또 이 일이라는 게 또 뭐 밀릴 때도 있고 몰릴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근로기준법상으로 뭐 연장 근로도 뭐 합의해야 되고 어떤 규제를 받는 거는 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뭐 피고 측도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뭐 연장 근로라든지 이제 뭐 새로운 좀 기술을 배워야 될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피고 아내 분 오셨으니까 한번 뭐 얘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또 이건 할 수 없다. 네. 글쎄 아직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도 아직은 좀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누차 이제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편이기도 하고 되도록이면은 좀 요새는 시대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시간을 요구하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판을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뭐 판결을 선고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더 큰 갈등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재판부에서는 좀 조정안을 한번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을 한 뒤에 조정안을 판결을 선고하도록 할게요.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세요. 가족 간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조정이 원칙이고요. 오늘 뭐 재판을 통해서 어떤 판결의 효과를 부여하기에는 두 사람 관계가 뭐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조정안을 제시하면 두 쪽 다, 원고, 피고 두 쪽 다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정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주 5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휴일 근무, 또 연장 근로의 경우는 원고, 피고 합의하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조정을 내리겠습니다. 피고, 원고 또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휴게 시간은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4시간을 하면 30분이 부여가 되고요. 8시간을 하게 되면 1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뭐 휴게 시간이라 해가지고 밖에 뭐 나가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직장 부분에서 이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흡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본인이 하기 싫으면 뭐 휴게 시간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한다면 피고는 뭐 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5일 근무가 지금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 5일이 된 게 뭐 2007년, 8년 이후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한지 작업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주말 근무가 좀 필요하다면 뭐 피고가 요청을 하면 원고가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또 밤에 연장 근로도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피고도 이 조정안이 좀 괜찮습니까?
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조정안은 되게 탄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 그 원칙에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 피고 뭐 다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재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동법 제5화 가업을 두고 생긴 가족 간의 갈등. 이번에도 좀 잘 마무리된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족 간에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네. 좋은 일, 굳은 일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저희가 느낀 게 대화 아닐까, 가족 간의 대화. 대화를 좀 잘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서로 위하는 마음은 같은데 네.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서운할 수도 있고 이런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전통을 이어나간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다 보면 앞으로 좋은 날들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잘 해결된 것 같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동법이 전국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잘 협의가 돼서 잘 나아갈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주 5일 근무하고 연장 근로할 때는 또 야간 수당 같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겠지. 아는 분이 또 하니까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하다가 싸움이 나지 않을까.